최고의 고수들이 늘어놓는 수다, KTV 최고 수다의 김영대입니다. 지난해 오징어 게임이 흥행하면서요, 넷플릭스 이용자가 3분기에만 440만 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렇게 글로벌 OTT 서비스가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 성장하는 동안 우리나라 OTT 서비스는 사전심의 제도에 발목이 잡혔다고 하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KTV 최고 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 모셨습니다. 콘텐츠 웨이브의 노동환 정책협력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웨이브라는 서비스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OTT 서비스 중에서도 1위를 달리는 기업이죠. 예. 국내 사업자 중에 1위를 계속 자리를 매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OTT의 세상이 열렸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세요. 국내 OTT도 사실은 2012년 이후에 보면 그 연평균 꾸준히 거의 30% 가까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어떤 그 OTT 플랫폼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존 미디어에서는 하나의 콘텐츠에 막대한 제작비를 투자하기 어려운 네. 반면에 OTT는 과감하고 통큰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기술적 안정성이 확보됐기 때문에 기존 미디어에서는 보기 어려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차별점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많이들 지적하시는 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오징어 게임을 예로 들면서 이게 그 소위 말하는 공중파, 지상파 방송이었으면은 제작이 어려웠을 네. 그런 드라마다.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더 그 예술적인 창작의 자유도를 많이 보장한다. 이렇게들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OTT의 성장의 어떤 다양한 요인 중 몇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글로벌 OTT 시장에서 넷플릭스와 같은 그야말로 공룡이죠. 이런 서비스들이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가운데 후발주자인 우리 토종 OTT가 그 안에서 또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생존 전략이라고 할까요? 그 안에서 살아남는 법, 어떤 게 하나의 키가 될 만한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이제는 성장보다는 생존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익숙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네.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신규 구독자를 좀 확충해야 되고, 이러한 것을 위해서는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확보, 그리고 다양한 사업자의 전략적 제휴, 그 무엇보다도 해외 진출이 필수 부각이라는 상황입니다. 이게 신규 가입자를 지속적으로 확보한다는 것이, 그것도 여러 업체가 동시에 이게 좀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이쪽 시장은 불가능한 거를 가능하게 만드는 게 그렇군요. 사업자의 목표이기 때문에 네. 국내 사업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디서 다른 데서 본 이야기입니다만, 결국 당장 토종 OTT의 해외 진출에서 전략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데가 동남아 시장이다, 이런 말들을 하더군요. 동남아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내 콘텐츠에 대한 소비가 높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선호도가 높군요. 네네, 맞습니다. 예, 특히 이제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이제 K 콘텐츠가 많이 이용되는 국가, 그게 높은 시장을 동남아로 보기 때문에 우선은 동남아로 가는 게 사업적 리스크를 가장 낮출 수 있는 하나의 출발점인, 그리고 거점 지역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할 확률도 적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도 네, 높다, 이렇게 맞습니다. 보면 되겠군요. 근데 제가 언뜻 드는 궁금증은요. 지금 경쟁사이긴 합니다만 티빙의 추격도 무섭고, 티빙 같은 경우는 파라마운트와 동맹을 맺었다고도 할 수 있겠고, 네. 웨이브 같은 경우는 HBO 맥스와 네. 지금 전략적 제휴 관계가 있거든요. 이런 게 어떻게 OTT 서비스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국내 OTT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방송 프로그램 위주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용자들은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니즈도 크지만 틈새를 메꿔줄 또 메이저 콘텐츠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이용자들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전략적 제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웨이브의 인사이더가 오셨으니까 2022년에 한번 앞으로 공개될 주목할 만한 OTT 콘텐츠 있다면 몇 개만 소개해 주시죠. 아무래도 웨이브부터 말씀드릴 수밖에 네, 없는데, 이제 조만간 오리지널 영화인 젠틀맨하고 데드맨이 이제 나오게 될 것 같고요. 티빙 같은 경우에는 시즌 1에서도 이용자들의 반응이 좋았던 유미의 세포들이 이제 나오게 될 것 같고, 그리고 해외 OTT 같은 경우에는 한국판 종이의 집 넷플릭스에서 제공하죠. 네.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가 상당한 텐트폴 드라마인 카지노, 대략적으로 이 정도가 하반기 정도에 기대되는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2가 어떻게 나온다고 합니까? 시즌 2가 이제 제작이 확정됐다고
제작은 이제 발표를 확정됐고. 들었습니다. 네, 최근에 넷플릭스도 구독자 급감과 여러 가지 뭐 주가 하락 등을 겪으면서 이제 오징어 게임에 대한 사실은 그 의존도랄까요? 이런 게 또 올라간 상황입니다. 국내 OTT 플랫폼을 이야기할 때 같이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전 심의 문제입니다. 그동안 이제 규제 완화를 주장해 왔는데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자체 등급 분류제 도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왜 이 제도가 그동안 국내 OTT 업체들이 오매불망 바라는 부분이었을지도 함께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영상물을 유통을 할 때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심의를 해가지고 유통을 하는 반면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영상물 등급위원회로부터 사전 등급을 붙여야만 유통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즉 국내 같은 경우에는 타 국가에 비해서 심의에 대한 규제가 강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전 심의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네. 심의 기간으로 인해 가지고 시적절하게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이 있고요. 지금 심의가 네. 대략적으로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대략적으로 한 2주 정도가 2주. 소요가 됩니다. 사실은 2주면은 이제 그 트렌드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도 긴 기간이죠. 네, 맞습니다. 네. 하나로 예를 들게 되면은 만약에 여름에 촬영했던 그런 장면들이 심의 기간이 늦어가지고 겨울이나 가을에 이제 개봉된다는 면이 있고, 이 콘텐츠를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법 콘텐츠가 이미 P2P 사이트 같은 데서 돌아다닌다던가 그런 문제점으로 네. 인해서 사업자들이 콘텐츠 제공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서비스 경쟁력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게 자체 등급 분류제를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네. 그런 이유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당장 이 자체 등급 분류가 시작이 되면은 OTT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떤 게 가장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까요? 콘텐츠 제작과 유통 면에서는 시간과 비용을 또 절감할 수 있고 네. 시적절하게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OTT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콘텐츠를 다양한 버전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네. 현재는 버전이 다를 경우에는 심의를 맡아야 됩니다. 즉 저희는 이제 콘텐츠를 향유한다는 측면에서 네. 이용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언뜻 생각했을 때는 장점만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뭐 당연히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작년에 이제 스마트폰 게임 같은 경우는 와이프라는 게임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15세 이용가로 판정을 받았는데 결국에는 선정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비공개 처리가 됐잖아요. 근데 이런 식의 위험성이 OTT 서비스에서 드라마나 영화에도 적용이 되지 말란 법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외부에서 이 자체 등급 분류제 도입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단체분이나 청소년 보호단체분들의 우려사항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하지만 현재 법률안을 보게 되면은 등급 분류에 대해서 영등이 같은 경우가 관리 체계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안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그 우려점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콘텐츠 지원이라든지 앞으로의 뭐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평소에 갖고 계신 뭐 소신이라든지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십시오. 네. 이제는 OTT는 이제 제작뿐만 아니라 유통도 같이 할 수 있는 환경이 도래하면서 국내 제작사와 그 저작권자들이 갖고 있는 IP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다양한 IP 발굴을 통해서 동영상, 웹툰, 웹소설, K-팝까지 같이 연계될 수 있는 일련의 밸류 체인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 사업이 마련될 수 있으면 국내 다양한 사업자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전 등급에 대해서는 조속히 자체 등급 분류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영상물 유통 시장이 점차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십사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은 국내 OTT의 성장을 위한 자체 등급 분류제 도입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정부도 심의제 변경을 공감한 만큼 국회의 원만한 협조가 또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컨텐츠 웨이브의 노동환 정책협력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